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 이 부분에 대한 첫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 53.8%, 징계에 반대한다가 17.7%, 53대 17, 3배 이상 찬성한다였고요. 신중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가 25.6%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준석을 징계해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을 징계해야 된다가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징계해야 된다가 53%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오히려 더 신중하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역시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난 뒤에 그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은 오늘 귀국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서울공항을 나갑니다. 이준석이 배웅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서울공항을 나가는데, 이준석이 지금 관심은 이준석에 대한 징계, 거기에 이어서 이준석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오히려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 이준석에 대한 징계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하고 난 뒤에 그 후폭풍, 윤석열 정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준석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토마토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28일, 29일 전국의 10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준석 징계에 찬성한다 53.8%,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신중 25.6%, 반대한다 17.7%였습니다. 대부분의 연령,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두 이준석 징계에 찬성한다가 높았고, 재밌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징계해야 한다 38.1, 반대한다 26.1, 신중해야 한다 31.9,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징계해야 된다 69.6 무려, 반대한다가 10.7, 신중이 17.8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오히려 이 징계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준석이 오늘은 이제 배웅을 하지 않아서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준석이 윤심에 매달리다가 윤심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거부를 당했다 라는 해석은 정확하고요.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윤심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도 않을 뿐더러 드러낼 필요도 없죠. 이준석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눈에 보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중립이죠. 당의 윤리위 문제니까 당의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만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면담 요청에 엇갈리는 과정에서 면담 요청을 거부했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배웅도 하지 않았고, 이준석이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귀국길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준석이 영접을 하러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준석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근데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적극적인 이준석 대표의 구애, 제가 스토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부분에 대해서 냉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중립인데 그 중립의 뜻은 이준석 대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박성민 비서실장도 사표를 낸 것이고, 이런 대목에서 이 시점에서 친윤인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표를 낸 것은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 징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 그러니까 성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김성진의 경찰 조사 결과도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차례 정도 접대를 했다. 그 대가로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 그 회사에 모셔오도록 해보겠다. 카드 결제 자료, 이런 증빙 자료들이 모두 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리위는 이제 7일인데 많은 분들의 걱정이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온 겁니다. 징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준석이 반발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정부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준석이 사퇴를 하는 것이 맞고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준석이 지금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준석의 스타일상 이준석은 뭐 정말 싸우는 거 이외에는 할 줄 모르고 그 이외에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연히 뭐 99% 이준석은 아마 정면 돌파, 싸움에 나설 겁니다. 자신의 징계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라면 약간 싸우고 버티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지금 경고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경고가 나오면 이거 당 분란을 더 계속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아니겠느냐. 이준석은 지금 경고를 노리고 있겠지만 경고를 주장하는 윤리위원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좀 그게 줄어드는 형편이다, 분위기상.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 그러면 이준석은 이제 정면 돌파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준석이 정면 돌파를 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처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인데, 제가 이준석이 스스로 사퇴하는 이야기가 이번만이 아니고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 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난 다음 여러 차례 이 부분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준석이 거부를 하고 정면 돌파를 결정한 것인데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9%. 그런데 이준석이 여기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 이준석이 싸운다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싸웁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윤핵관 이야기 모두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준석이 윤리위까지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러지 않는데, 윤리위와 윤핵관, 윤리위와 대통령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잡을 수 있습니까? 증거 잡을 수 없는데 뭘로 싸우죠? 두 번째, 윤리위의 내용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 경찰 수사, 경찰 조사가 계속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걸로 이준석이 싸워서 이준석에게 무슨 이득이 있죠? 이준석이 할 줄 아는 게 싸움밖에 없다라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싸움 틀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위를 만들었습니다. 혁신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천 제도를 개혁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준석이 노리는 싸움 틀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자신을 징계한 윤리위, 국민의힘, 때로는 대통령실까지 모두 혁신을 거부하는 세력, 자신은 혁신을 추진하는 세력, 그래서 혁신을 추진하다가 자기가 희생됐다라는 구도로 가져가고 싶어서 지금 혁신위를 구성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준석이 징계위에 회부되고 난 다음에 혁신위 구성한 것이고, 지금 혁신위에 무슨 공천 제도 나온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공천 제도를 개혁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공천 제도 뭐 개혁하는지 나온 것도 없고, 공천 제도를 만약에 이준석이가 올해 당대표로 있으면서 개혁한다고 해도 내년에 지도부가 바꿔버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이준석이가 억지로 지금 이 싸움 구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이준석이 여러 가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제 아래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은 집권 여당에 관한 한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 윤리위를 흔드는 작태는, 윤리위에 회부된 사람이 윤리위를 흔드는 것은 굉장히 신중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 윤심에게 그렇게 매달리다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윤심은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비호해 주지 않습니다. 또 윤심은 이준석에 대해서 거부도 하지 않습니다. 중립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계산하지 못하고 이준석이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지금 시간을 놓쳤다, 이제는 늦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서울공항을 이준석이 나가게 되면 이준석은 이제 정말 마지막 구애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중립밖에 없습니다. 당과는 거리를 두겠다. 이준석 스스로 살아나야 하는데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무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별 관심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 그 다음 최고위원을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느냐? 그거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가 있고 그 위에 탈당 권고가 있고 제명이 있는데
제명은 그 최고위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나머지는 최고위원 의결이 필요 없는데 또 다른 조항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 의결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서로 있는 조항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제명에 대해서는 최고위 의결에 붙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중요한 게 있다면 최고위 의결을 붙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붙일 수 없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정리가 되면 뭐 법적인 조치를 해봐야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다음 이준석이 윤리위를 더 앞으로 흔들면 자신의 성상납법만 계속 부각되는 그 경찰 수사만 계속 부각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이준석이 국민의힘 지도부 또 윤핵관 대통령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준석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격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을 하려면 그러니까 윤핵관 또는 대통령실이 윤리위에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손 털었습니다. 그다음 윤핵관 뭐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멀리서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준석이 혁신위를 가지고 지금 뭐 공천제도 개혁을 가지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데 솔직히 아직 시작도 안 한 혁신위고요. 이제 회의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도 없습니다. 싸움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싸우고 싶은데 싸울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싸움에 지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준석이가 해결하기 힘들다. 이준석이 빨리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준석은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